반갑습니다. 자, 소절은 중요한데, 그게요, 이 크게 깨닫은 사람은 그 소절, 자, 그 적은 마디, 이게 지금 이어서 이제 적은 마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소절을 이제 소절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제 구애받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요. 첫째, 이 두 가지로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을요. 소절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아요. 소절은 소절에게 맡긴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토끼는 토끼에게 맡기는 거예요. 소절은 소절에게 맡기는 거예요. 관여를 안 해요. 그게 이 소절이 대오가 대상이 말이죠. 소절 일을 하고 앉았으면은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까 토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절은 관여하지 않아요. 대상은 안 관여해요. 몇 개 주는 거예요. 몇 개 두라. 그러면 몇 개 주면은요, 참, 몇 개 주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삶에 있어서 다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되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은요, 사람 사는 재미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절들은 소절에다가 맡겨버리면은 자기는 말이죠. 그 소절은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겨갖고 더 기쁘게 일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대오가 할 일이에요. 이번에 지난번 삼성 지금 이재용 부회장 나와갖고요. 통큰 지금 투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대우가 지금 한 일 아닙니까? 그게 이재용 부회장, 이제 회장이죠. 그 양반이나 되니까는요. 그렇게 말이죠. 통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절은 소절에게다가 이제 맡기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근본으로 하는.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근원을 밝히면은 가지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지죠? 그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소절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 매여버린다 이 말이죠. 작은 부분에 소절에 매이면은, 이 소절에 매이면은 대절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소절에 매입버리면 대절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대절, 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알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을 알게 되면요, 적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다. 이런 이치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뭔가 하면요, 대상이고 대오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상이 됩시다. 또 대오를 합시다요. 그래서요, 적은 것에 우리가 지금 매이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제 나이 정도, 내 나이라고 말로, 제 정도 되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이죠. 저 간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앉았어요. 간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앉았어요. 그게 제대로 일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구애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얼른 발견해야 돼요. 그래갖고는요, 그
그걸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고. 그래서요, 조직과 집단과 여기에서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조직의 생활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조직에서 말입니다. 조직에서 생활을 적응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때 모든 것들이 말이죠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절에 이제 구애받지 말도록 이제 그렇게 모두 이제 지금 해 나가도록 이제 하십시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구절은 지금 이제 마치고, 자, 그다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막장 관견 방창창하라. 자, 이제 참 막장 관견 방창창하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관견이 나옵니다. 그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가면 막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장차 관견으로 방은 비방할 방자거든요. 창창히 비방하지 말아라. 창창히 비방하지 말아라. 자, 이제 정도가의 끝구절이 지금 이것입니다. 자, 관견으로 이제 창창히 이제 비방하지 말아라. 이제 이것이 이제 끝구절인데요. 이 지금 이 관자가 이게 이제 뭔 관자인가 하면요, 이 대통나무 관이에요. 대통. 우리가 필이 있죠? 필이 있으면은 대나무 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불도록 한 거 있죠? 이제 대금, 이 대금은 이렇게 부는 거 아닙니까? 소금 이렇게 부는 거 이제 이건데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이게 대통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관견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나무로 이렇게 구멍이 뚫혔잖아요. 그걸로 봅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거밖에는 못 보잖아요. 대통나무로 보는 거요. 대통나무 구멍으로 보는 거요. 대통나무 구멍으로 보면은 대통나무 구멍만큼만 보이는 것이죠.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자, 이 지금요, 이 관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견해거든요. 견해인데 자기가 가진 견해가 툭 트인 견해가 아니라 작은 대통나무 같은 견해로 가지고 보는 거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뭔가 하면요, 방창창이라 창창함을 비방해. 될 일입니까? 이런 일들요, 우리는 안 해야겠죠? 안 해야겠으면서도, 안 해야겠으면서도 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뭔가며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세요. 정치권 돌아가는 거, 또 말이죠. 조직이 돌아가는 거 다 보세요. 모든 것이 뭔가면요. 광견으로 보는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요. 그거 아닙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 지금 해갖고 계속 지금 문제 생기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자, 이게 뭔가면요. 대통나무 광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죠. 그게요. 자기 입장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것도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요. 자기가요 광견이면은 광견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광견이면은 광견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광견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광견임을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이다, 최고다. 여기에 딱 집착되어 있죠? 이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방창창해요. 정도가 멋지죠? 이거 하지 말자. 자, 광견. 이거요. 이제 광견인데 이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광견은요 지혜의 정도입니다. 지혜의 정도예요. 자기가 가진 밝은 해의 정도. 해. 그래 이걸 해명 그러죠. 그거 요 정도가 앞에서 뭔가 정해 원명 그랬죠. 정해 원명 그랬죠. 정해. 이게 뭔가면요. 이게 이 해예요. 이 견이에요. 이 견이. 견은 이런 뜻이다. 견은요. 이게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인데요. 이 정해가 이게 원명해야 돼요. 이 원명하다. 원명해야 되는데 이게 관이에요. 대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어서 지금 생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는데 창창함을 우리가 비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요 이 정거가 마지막 시간에 지금 하면서요 뭐가 보내주는 칼럼을 제가 하나 읽었거든요. 참 제가 그분 정말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칼럼 제목이 뭔가면요. 멈춰버린 30년이 알려준 것. 멈춰버린 30년이 알려준 것. 이거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중앙일보 9월 2일자 칼럼 신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썼는가 하면요. 김현미 도쿄 총국장. 김현미라고 하는 도쿄 총국장이, 도쿄는 일본 덕판 아닙니까? 총국장이 쓴 그 칼럼을 이분이 보내왔어요. 자, 이걸 제가 이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관견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의 관견. 자, 이 관견 그랬죠? 이 관견이면요. 이게 관견이요. 시대의 흐름 따라서
관계는 자꾸 달라집니다. 고정된 관계는 없어요. 예? 고정된 관계는 없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서 이게 관계도 이 견은요. 관계니 굳이 관계니 아니라도요. 이 견도 세상의 흐름 따라서 견이 변해야 돼요. 따라서 같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은 변하는데 견은 보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보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면은요, 견도 따라서 변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요, 식을 하는 거예요. 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식이 나오겠죠? 근데 세상은 변했는데 과거에 갖고 있는 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견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시각에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강조한 거 있죠? 제가 시대의 트렌드를 읽으라. 그러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법, 원칙, 원리, 도 이런 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적당하게 요리해서 적용해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요, 죽은 도예요. 쓸데없는 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는 관계에 집착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도쿄 특반이요, 지금 이제 김면면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기자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칼럼에서요,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환경과 연결해 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이요, 이제 첫째, 이제 이번 칼럼의 첫째. 원칙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원칙의 중요성. 원칙이 중요하죠? 아이고, 원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 사람들이요, 원칙 없이 일하고, 원칙 없이 치사하고, 원칙 없이 말이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 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질서하게 되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칙에 딱 선면에 서 있으면요, 그 세상과 그 시대는 질서 있게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원칙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하지만도 이 원칙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지만도 이 중요한 원칙에, 이게 원칙을요, 중요하지만 이 원칙을 상황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황 따라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런가 하면 관견에 집착됐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상황 따라서 그 원칙이 말입니다,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이제 그걸 예를 이제 지금 이제 드러났는데, 이 지금 이 사람 기자니까요, TV 방송 날짜가요, 언제 한다고 계획이 이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이제 날짜가, 이제 방송 날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복잡하게 이 시간에 하려고 이제 딱 정해놨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바꿔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해요.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한국 우리 기자 그 담당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딱 하면은 한국 직원의 담당 직원은 뭐라는가 하면 네. 한국 직원이 이러는데 예. 바로 그렇게 변경해 드리죠. 이것이 한국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대답이랍니다. 자, 그러는데 일본 기자에게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게 바꿔야겠다 한대요. 딱 하면은 일본 그 담당 직원이 하는 대답은 이렇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약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게 뭔가면 일본의 기자는 원칙 위주예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일본 기자들의 모습이다. 요 한 가지에서 일본 기자하고 한국 기자하고 일본의 흐름, 한국이 일본은요 지극히 원칙적인 거예요. 원칙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융통성이 있나요? 그 융통성이라는 건 더 좋아지네. 맞아. 아이고 하다님, 야 융통성이 있구만요. 예. 그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기자한테는 하면 전화도 아예 안 받는데요. 이게 문화적인 풍토의 차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김현미 이 양반이요, 이 칼럼을 쓴 양반이 18년 전에 20년 전이죠. 이제 기자로 지금은 총국장이지만 또 이제 성진해갖고 이제 총국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로 이제 저기를 일본을 가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 생활을 했을 때 18년 전, 20년 전에는요, 그때는요. 그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일본의 원칙 그걸 중요하게 하는 고수하는 것이 그 기자를 할 때는 그 원칙을 일본은 그대로 따라하니까 얼마나 지금 원칙을 잘 존중하고 하니까 정말로 아주 멋진 장점으로 자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20년 전에는 아주 장점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자기가 도쿄 특파원으로 지금 가서 총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한국의 마인드를 갖고 있죠. 이분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로 볼 때는요. 엄청 이게 말이죠. 원칙에 딱 매여가지고. 자, 이제 일본이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보시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저 통신 수단이 원체 지금 발전했죠. 발달 안 했습니까? 통신 수단들이요 다 발달했단 말이죠. 그 우리 여기도 지금 카톡방이죠. 다 지금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했어요. 근데 지금도 일본은 말이죠. 팩스가 아니면은 사물을 못 본대요. 그리고 기미라고 하는 자기 영문 도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인감 내갖고 등록하고 하는데 얼마 걸린가 하면요 2달이 걸린대요. 시대의 변화의 조류에 따라갑니까? 원칙에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일본을 뭐라고 하면요. 오늘의 일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관계는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그런 줄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런 줄도 몰라요. 이게 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신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맞죠? 이게 관계는 집착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정말로 그래서요. 지금 머리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에 집착되면 이런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기 원칙의 중요성을 두 번째. 위기 대처 능력.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이것이 살아 있으면은 관견을 벗어난 것이고, 여기 대처 능력이 없으면은 관견에 집착돼 버린 거다. 자, 우리 그럴 수 있죠? 자, 그 신뢰를 이번에 뭐로 들은가만요. 이 9월 2일자 칼럼이니까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정권하고 미국 철수했죠? 미국 군인 다 철수 안 했습니까? 했을 때 보세요. 한국은 우리 대사관 직원하고 관련된 사람을 며칠 데리고 왔습니까? 390명을 데리고 왔어요. 390명을 일본은 몇 명 데려갔습니까? 아니요. 관장님 뻥쳤어요. 제가 한 명 데려갔어요. 한 명 데려갔다니까. 자, 보세요. 한국은 390명을 데려와갖고 지금 어디 갔다 가면요. 지금 충청도 공무원 연수원 갖다 다 지금 수용하고 있죠? 그거 지금요 대박 났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다 갖다. 그리고는요 엄청 어린애들이 많아요. 어린애들이 매운 자기는 못 가니까요 어린애들을 담장에 집어 던진답니다. 왜 집어 던집니까? 미래. 특히 여자아이들. 하여간요, 이제 내가 칼럼을, 그걸 읽어보니까요. 이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아닙니까? 여자 못 살아요, 이슬람. 우리요, 정말로 이슬람 국가에 안 태어난 거, 하여간 여러분들요,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정말로요. 그게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 온 아이들이 390명 중에서요. 우리 지금 아이 없잖아요. 아니,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지금요. 안 노니까. 제가요, 참말로. 저 교정 운영할 때요. 대통령하고 모두 우리 저 종교 대표들이 모여갖고 아이 놓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 본부를 창설했다니까. 아이 놓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 본부. 이런 멋지죠? 그렇게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요새 지금 셋째는요, 앞으로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준답니다. 우리 셋째 놓읍시다. 자, 이 방송하게 듣는 양반들 셋째 놓기 운동을 하자. 셋째 놓기 운동 정말로 해야 돼요.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대준다니까. 이게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요. 근데 이번에 하여간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도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니까요. 원불교가 이때, 이 일에 390명 데려와갖고 지금 저 충청북도에 지금 공무원 연수원에 넣어놨잖아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뉴스 한번 타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소식도 없어요, 지금요. 자, 보세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견에 집착됐느냐 관견을 벗어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다. 맞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글쎄요, 일본이요. 이 기초과학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기초과학이요. 그래서요, 1992년도에 이제 백신을 만들었는데
뭔 백신인가 홍역 백신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도 나오고 이런 일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일본은 말이죠. 3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칙에 딱 주장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이렇게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광견입니다요. 세 번째는요 고인물. 고인물이 뭡니까? 고인물. 자, 고인물이 되면은 광견에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자, 고인물이 되지 말자. 자, 이 예를 이 도쿄 덕방은 어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이 예를 이제 고인물의 예를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저 칼럼에서 이제 드러났는데요. 일본요. 자민당 있죠? 일본 자민당이 집권당 아닙니까? 이 자민당이 세습을 한 비율, 세습. 아버지가 이혼이면은 아들도 이혼이 돼요. 이 세습을 한 비율이 얼마 된가 하면 40%예요. 엄청나죠? 40%! 이게 뭐가 이게 아버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 40%인데. 한국은 얼마인가 하면요. 지금 한국은요. 5%. 한국 5%.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은 3%. 미국은 6%. 미국은 6%. 예, 미국이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 5%. 영국은 3%. 자, 이렇게. 자,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물이요.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인물이 왜 고인물이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정체되는. 안 바뀌어요. 그거 계속 있어요. 계속 집권을 하고 권력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변하는 인적 쇄신. 이게 뭔가 하면 핵심이에요. 맞죠? 인적 쇄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쇄신은 없는, 인적 혁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40% 고인물이죠. 정체되죠. 변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요, 학교 다니고 할 때 좀 프리한 생각을 한답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프리하게 사유를 해요. 근데 딱 대학 졸업하고 직장 딱 잡고 그거 들어가면 그 회사의 사회적 규율에 딱 적응하는 거예요. 넥타이 딱 매고. 와,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이에요. 그래서 고인물이 되지 말자. 자, 고인물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이 개인의 지혜, 아름도 고인물이 되면은 정체돼 버려요. 그렇죠? 새로운 지식의 분야, 새로운 지혜의 분야를 계속 뭔가 하면요, 개척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죠. 광견에 안 걸리겠죠. 근데 이 보시오. 개인의 지혜가
아르마리가 딱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광견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제가 해석 잘하죠? 광견. 광견이요. 이게 개인의 지혜의 아름에 이게 뭔가면 고인물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머리를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머리를 세실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이 말이죠. 그 조직과 집단도 같이 변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특파원이요. 지금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이 네 번째 관견입니다. 네 번째 관견. 기자들을 예를 들었어요. 기자들은 뭔가 하면요. 언론을 담당하는 쓰는 그 기자들 아닙니까? 기자는 기자예요. 기자는 기자예요. 자,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들인데. 이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기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김현미 특파원이 총국장이요. 이제 하는데 한국의 기자들은요. 대부분이 뭔가 하면 저널리스트다. 저널리스트 뭡니까? 예, 글 쓰는 사람인데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뭐라 그럽니까?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을 뭐라 그러죠? 저널리즘. 저널리즘 그러죠? 자, 우리 지금 KBS, MBC, SBS, WBS 이게 뭔가 저널리즘이죠. 그리고 수많은 채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저널리즘 아닙니까? 신문사도요. 조중동을 비롯해 가지고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다 지금 다 저널리즘이죠. 이걸 저널리즘 전체적으로 저널리즘 그런 거예요. 그 저널리즘에서 근무하는 그 글 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가 하면 저널리스트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저널리스트는 뭔가 하면요. 평론가예요. 자기의 판단과 시각으로 어떤 사안을 보잖아요. 어떤 사안을 보잖아요. 그 사안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얘 따라 가지고 나오는 글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한국의 기자들은 다 저널리스트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평가다 이 말이죠. 평론가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기자들은요. 그런데 일본의 기자들은 다 뭔 기자들인가? 메신저. 메신저는 뭡니까? 정보 전달자. 메신저. 요건 한국이. 이건 일본.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언론이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요. 저널리스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조직과 집단, 그 단체, 그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고 어디서 뭔 행사했다. 어디서 뭔 행사했다. 어디서 뭐 했다. 이건 뭡니까?
메신저. 이것만 해도 되겠냐 이 말이죠. 자, 저널리즘의 소중성 이게 드러나죠. 근데 일본의 모든 저널리즘들은 다 뭔가면요, 이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기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들은 바로 뭔가면요, 관견을 가지고 정보 전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관견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는 관견 제가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관견은 뭔가 하면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기자, 그걸 보고 뭔가 하면 관견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널리스트가 가지면은 관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집단과 조직, 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관견 아니죠? 자, 우리요, 관견 벗어납시다. 관견 벗어납시다요. 자, 정도가의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건입니다. 관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데,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지금 정도가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미료, 요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미료, 요달하지 못했다. 미료. 오금, 요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금, 내가 지금 이 말이죠. 오는 나죠. 내가 지금. 오는 누굽니까? 영가죠. 영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가, 내가 위군, 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결이로다. 결단해서 말한다. 결단해서 말한다. 이 결단해서 말한다. 이건 뭔가 하면요, 관견으로 방창창하라. 관견으로 창창하게 비방하지 말아라. 이게 뭔가 하면요, 결단해서 내가 결단코, 이게 이제 정도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결단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그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해서 말해준다. 관견으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 이거를 읽는 여러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관견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창창한 세계, 멋진 세계를 우리가 건설해 나가야지. 조그마한 소똥, 아주 우물한 개구리식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한 맛만 지금 천지를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말아라 하는 것이 정도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멋진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 정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정도가를 끝을 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요. 오늘 이 이상으로 정도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